수학2 강의 16번째. 오늘은 선형 변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형 변환의 설명에 앞서서 우리가 기본적인 집합 그리고 매핑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집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집합은 영어로 우리가 set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어떠한 대상들을 모아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집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합에 포함되는 각각의 대상들을 우리가 원소, 엘리먼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소 small x가 집합 대문자 x에 포함된다, 이러한 표현이 있으면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기호로는 small x가 집합 x에 포함된다, 이러한 기호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잘 기억하기 바라겠고요. 다음 서브셋, 부분 집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만약에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것을 기호로 표현하면 집합 A가 B에 속하는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집합은 empty set이에요. 이게 비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집합에 아무런 원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 겁니다. 어떠한 원소도 포함하지 않는 집합, 그러니까 원소가 없는 집합을 가지고 empty set,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표시로는 이러한 오자에다가 이렇게 슬래시를 걷거나 또는 이 대괄호에 빈 대괄호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공집합을 의미하는 그러한 기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집합의 연산은 크게 합집합, 유니언, 교집합, 인터섹션, 그리고 차집합, 디퍼런스,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합집합, 유니언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집합의 모든 원소를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하면 원소가 A에 포함되거나 또는 B에 포함되거나 또는 A, B에 같이 포함되는 이러한 모든 원소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집합 A와 집합 B의 유니엄, 합집합은 이 A나 B 어느 곳에 속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 유니언이라고 합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유니언에 U자를 써서 A 유니언 B 하면 이때 이 집합들에 속하는 원소 X는 이게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집합, 인터섹션입니다. 인터섹션은 각 집합이 공통으로 포함하는 원소로만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그래서 A와 B가 이러한 집합들이 있다고 하면 A에도 속하고 그리고 B에도 속하는 이 중간에 있는 영역에 속하는 원소들만 이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A 인터섹션 B는 어떤 원소를 가지냐면요, 그 원소는 A에도 속하고 그리고 B에도 속하는 원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은 차집합, 디퍼런스입니다. A difference B, 그래서 A에서 B를 빼는 거죠. A 집합에서 B 집합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원래 A에 있던 것 중에서 B에도 속하는 부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들만을 모아놓은 집합이 됩니다. 즉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었을 때 A difference B 하게 되면 이렇게 A 쪽에만 포함되는 원소들로 남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적어보면요, A difference B는 어떤 원소 X인데 그 원소는 A에는 포함되고 그리고 그 원소 X는 B에는 포함되지 않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집합의 연산입니다. 다음 사상 매핑입니다. 이 매핑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다룰 선형 변환의 기본되어 내용인데요. 자, 이러한 기본
그 선형 변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우리가 집합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집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주된 내용은 우리가 행렬과 벡터의 곱으로 나타내는 변환을 이제 이해할 때 거기에 이제 필요한 기본 매핑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매핑 하면은 우리가 그냥 한글로 매핑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한자로는 사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합 A에서 집합 B로의 사상, 매핑이라고 하면 집합 A와 B에 대해서 A의 각 원소가 B의 어떤 원소 하나에 대응될 때, 이게 중요한 거죠. A가 있으면 A에 있는 원소가 B에 있는 거에 어떤 하나에 대응되는 겁니다. 이게 함수의 정의하고도 유사하죠. 이럴 때 이 관계를 집합 A에서 B로의 사상 F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집합 A에서 B로의 사상 매핑을 쓸 때는 그 사상을 F 땡땡 A 화살표 B 이렇게 합니다. A에서 B로 가는 사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사상의 예는 이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홍길동은 짬뽕으로 가고 임꺽정은 볶음밥으로 가고 장길산도 볶음밥으로 가고 일찜에는 만두로 그리고 전우치는 소면으로 가는 이러한 어떤 매핑 사상을 우리가 F라고 정의하고 이거는 집합 A에서 B로 가는 그러한 사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제 기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가 있는데요. 정의역이 있습니다. 정의역은 영어로 도메인이라고 하고요. 또는 정의구역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응시키려는 집합 A입니다. 여기서 A 집합을 우리가 정의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역, 코도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공변역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사상에 의해서 대응되는 집합 B를 가지고 공역 또는 공변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상이라게 있는데요. 이 상이란 이미지라는 것은 사상 F에 의해서 정의역의 어떤 원소를 우리가 AI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원소 AI에 대응되는 공역의 원소 BI를 이 사상 F에 의한 AI의 상, 이미지라고 하고요. 표현할 때는 이 매핑 사상을 우리가 F라고 놨기 때문에 F갈로 AI는 이게 AI를 매핑을 하면 BI가 된다. 이렇게 해서 F of AI equal BI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치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역은 range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요. 정의역의 원소의 상을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정의역 원소의 상이기 때문에 여기 공역 중에서 이 A의 원소에 의해서 A 원소의 상들만 모아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치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되거나 또는 공역과 같은 그러한 집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정의역, 공역, 치역, 그리고 상,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 매핑, 사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형 변환 관련돼서 우리가 AX = B라는 문제와 선형 변환을 우리가 연관시킬 때 그 부분에 해가 존재하느냐 또는 해가 어떻게 유일하게 존재하나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 관련될 때 이 매핑의 종류하고 연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전사라는 전사사상, 우리가 영어로는 surject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이렇게 전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는 이걸 가지고 위로의 사상, 영어로는 onto mapping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역과 치역이 동일한 겁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은, 즉 이 경우를 보게 되면 여기 공역은 원소를 짬뽕, 볶음밥, 소면으로 가지는 게 이제 집합 B가 되는데 이게 이제 공역이 되는데 A의 이 원소들에 대해서 상을 다 모아놨더니 이게 그 상을 모은 걸 우리가 치역이라고 하는데 치역이 공역하고 같아요. 이렇게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경우 이걸 가지고 전사, surjection 또는 onto mapping, 위로의 사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를 이제 다른 걸로 표현하게 되면 뭐냐면 임의의 집합 B에 있는 임의의 원소,
그걸 우리가 small b라고 하면요. 자, 임의의 b, 예, 집합 b에 속하는 임의의 b에 대해서 fa equal b, 즉 이 b에 있는 상에 해당되는 a가 이 집합 a에 존재하는 경우, 그죠? 그래서 모든 b에 대해서, 모든 small b 원소에 대해서 그것에 해당되는 a의 원소가 존재하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전사 매핑, 전사 사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내면 여기 즉 공역에 해당되는 B집합하고 그 다음에 정의역에 해당되는 A집합이 있는데 A집합을 변환했을 때 나오는 모든 상들을 모아놓은 게 즉 요게 이제 요 부분이 뭡니까? F of A 하면 요거는 치역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공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치역과 공역이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단사 인젝션이라는 매핑입니다. 단사 인젝션 사상 또는 1대1 사상이라고 합니다. one-to-one 매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역 원소가 서로 다르면 대응하는 상도 서로 다른 사상을 말합니다. 즉, 이 정의역에서 AI하고 AJ가 서로 다른 거라고 했으면 그것의 이미지 상들도 공역에 있는 상들도 서로 다른 사상이에요. 여기 보면 A에서 서로 다른 게 A에서 서로 다르면 B에서도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볶음밥과 같이 치역과 공역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즉 서로 다른 정의역 원소에 대해서 대응하는 상도 서로 다른 사상, 이걸 가지고 단사, 인젝션 사상이라고 하고요. 원투원 매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전단사라는 사상입니다. 전단사는 바이젝션이에요. 서젝션도 아니고 인젝션. 그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바이젝션, 전단사 사상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one-to-one correspondence 이렇게 합니다. 1대1 매핑이 아니라 여기서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 one-to-one correspondenc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앞에서 설명했던 전사이면서 동시에 단사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전단사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요. 임의의 그 B에 대하여 여기 공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자, 여기에 해당되는 이 정의역의 A가 유일하게 존재할 경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단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전사는 뭐예요? 이러한 임의의 B에 대해서 FA equal B가 A에 존재하면 그게 이제 전사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유일한 A가 존재하는 걸 가지고 전단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집합 사이를 중복 없이 모두 1대1로 대응시키는 사상입니다. 여기 보면 A에 해당되는 거하고 B에 해당되는 거하고 지금 원소의 개수도 5개씩 같고요. 하나하나 대응되는 게 일치되는 그 동일한 것으로 일치되는 것도 그 사상되는 것도 없고요. 이렇게 중복 없이 1대1로 대응되는 걸 가지고 전단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AX = B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다음 inverse mapping 역사상이 있습니다. 역사상은 inverse mapping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집합 A에서 집합 B로 가는 사상 F가 전단사일 때 바로 앞에 설명했었죠. 전단사일 때 정의가 되는 건데요. B의 원소를 small b라고 할 때 FA equal B인 A의 원소 A로 대응시키는 사상을 이제 F의 역사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뭐냐 하면 이 B에서 small b 원소를 원래 그 B로 매핑됐던 그 A 쪽에 있는 원소로 대응시키는 사상을 F의 역사상이라고 얘기하고요. F 인버스 이렇게 F-1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원래 A에서 B로 가는 사상을 우리가 F라고 하면요. B에서 A로 가는 것은 이제 F 인버스가 됩니다. 역사상이 되고 이때 A에서 B로 가는 사상은 전단사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먼저 F 인버스 F 홍길동이라고 칩시다. 자, F 홍길동은 무슨 의미예요? A에서 홍길동을 F 사상시키는 거죠. 그러면 홍길동이 어디로 갑니까? F로 가면 짬뽕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요거는 뭐하고 같냐면 F 인버스 짬뽕하고 같습니다. 자, 그럼 F 인버스 짬뽕은 뭐예요? B에서 A로 가는 게 역사상이기 때문에 자, 짬뽕을 상으로 가지는 F의 원소는 뭡니까? 홍길동이죠. 따라서 F 인버스 F 홍길동은 홍길동입니다. 보면 원래 사상에다가 역사상을 한 거예요. 사상으로 한번 매핑됐던 걸 그대로 역으로 매핑했기 때문에 원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는 역사상 했던 것을 또 사상을 하게 되면 또 원래게 됩니다. 그거 한번 보면 F 인버스 짬뽕. F 인버스 짬뽕은 뭐예요? 여기서 짬뽕을 F 인버스 하면 이게 홍길동이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이거는 F 홍길동이라는 뜻이고 홍길동을 F로 해주면 짬뽕으로 오는 거죠. 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상의 종류에는 전사, 스로젝션이 있고 단사, 인젝션이 있고 그 다음에 전단사, 바이젝션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이것이 변환하고 관련되는데 AX = B에서 해의 유일성과 그리고 해의 존재성 이것과 연관되는 그 매핑의 종류라는 것들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주제가 이제 행렬곱에 대한 이 행렬곱으로 인한 벡터의 변환, 이제 선형 변환이 뭔가가 x의 값이 어떤 그 다른 값으로 변하는, 그러니까 벡터가 어떤 x라는 벡터에서 b라는 벡터로 변한다, 이런 개념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보면 행렬 방정식 이 내용을 봤죠.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ax = b라는 이러한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ax = b라는 내용이 나왔던 것은 선형 연립 방정식을 우리가 미지수와 계수와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으로 적었을 때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었고요. 이게 행렬 방정식이었고, 이걸 가지고 우리 A의 열 벡터를 가지고 이렇게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이렇게 또 나타낸 적이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표기법의 문제였습니다. 그죠? 표기법의 문제였어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이러한 내용을 연립방정식의 어떤 해라든지 연립방정식의 그 해의 존재성 그리고 또 유일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행렬방정식과 벡터방정식을 썼었는데, 자, 이 ax = b라는 이 행렬방정식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선형대수학, 영어로 하면 linear algebra인데, 자, 여기에서 이 연립방정식 것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면 이러한 또 내용들이 있었구나 하고 신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컴퓨터 그래픽 분야, 그리고 시그널 프로세싱, 신호 처리와 같은 응용 분야, 그리고 요즘 나오는 이제 AR, 그 뉴럴 네트워크 이런 거에서 전부 선형 대수학이 사용되거든요. 자, 거기에서는 이 ax = b라는 것이 벡터들의 1차 결합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그러한 형태로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선형 대수학 분야에서는. 자, 거기에서는 이 ax = b를 이러한 벡터,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이라고 보는 것보다, 그러한 관점보다 또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행렬 방정식 ax = b를 어떻게 보냐면 행렬 a를, 여기 있는 행렬 a죠. 이 행렬 a를 x에 곱하는 경우에 이게 그 행렬을 벡터 x에 곱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액션, 작용이라고 해서 이 ax를 새로운 벡터 b로 만드는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라는 벡터에다가 이 a를 작용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 x라는 벡터가 어디로 간다?
B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X라는 벡터에다가 A를 작용시킨다, 즉 곱한다. 그러면 X 벡터는 B로 갑니다. 자, 여기서 A, X equal B에서 우리가 벡터들의 크기를 따져보면요. 이게 A가 M by N이라고 하면 이 X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M by 1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이게 M by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N by 1이라는 Rn에 속하는 X에다가 M by N의 A를 곱하게 되면 이 X라는 벡터는 어디로 가냐면 Rm에 속하는 새로운 벡터 B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AX = B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행렬 곱에 의한 벡터의 변환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제 A를 곱한다는 것은 X를 B로 변환한다는 거죠. AX = B를 이야기했는데, 자, 여기다가 X에다가 A를 곱한다는 거는 이제 요거 X를 B로 변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밑에 있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7페이지에 나오는 예가 되는데요. 여기 주어진 벡터가 X가 있습니다. X는 여기 성분이 4개이기 때문에 요건 어디에 속해요? X 벡터는 R4에 속하죠. 그 다음에 A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A의 크기는 2x4예요. 그죠? 2x4. 그리고 X의 벡터의 크기는 4x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 1, 1, 1 성분 4개를 가지는 이 열 벡터죠. 열 벡터에다가 A를 곱해봅니다. 이걸 곱하면 크기는 B라는 새로운 벡터가 되는데 크기는 이게 2x1이 됩니다. 새로운 벡터 B가 됐어요. 그죠? 그럼 이건 뭐냐면 X에다가 A라는 걸 이제 곱해서 작용을 시켰더니 B라는 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옆에 거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이 U도 R4에 들어가는 그런 속해 있는 벡터입니다. 이것도 역시 4x1이에요. A는 그대로 같은 2x4가 됐어요. 자, 이거 연산을 시키고 나면 U에다가 A를 곱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계산해 보면 쭉 다 계산해 보면 이게 0 벡터가 됩니다. 0 벡터. 0 벡터인데 성분은 2개예요. 그냥 2x1이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냐면 위에 있는 것처럼 자, A를 곱한다는 것은 결국 X를 B로 변환하고 또 A를 U에 곱한다는 것은 뭐냐면 U를 0 벡터로 변환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자, X는 그리고 U는 전부 R4 영역에 속했었어요. 그죠? X도 그렇고 U도 그렇고 이건 R4에 속했는데 여기다가 A를 곱했어요. 즉 AX가 됐어요. AX 그리고 요거는 AU가 됐어요. 그랬더니 X는 R2에 속하는 B는 이게 R2에 속하죠. 성분이 2개. 그 다음에 여기 0벡터도 지금 0벡터긴 하지만 R2에 속하는 겁니다. R2라는 새로운 공간에 B로 변환이 됐고요. U는 R2 공간에 있는 0벡터로 변환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행렬 곱에 대해서 이거를 벡터의 변환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한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웠던 것들랑 비교해 보면 자, AX = B의 해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볼 수가 있냐면 A를 곱하는 작용을 통해서 지금 X가 지금 R4였죠. B는 뭡니까? 여기서 B는 R2에 속하죠. A를 곱하는 작용을 통해서 어떤 R2로 변환되는 R4 영역에 있는 벡터들을 구하는 그러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죠? 그래서 AX = B라는 거는 여기서 X를 구한다는 거는 어떤 이 R4 영역, 이 그림 기준입니다. R4, 이거는 R4에 속하고, B는 요거는 어디입니까? R2죠. 그래서, 자, A를 곱하는 작용을 통해서 R2의 B로 변환되는 벡터 X를 찾는 것이 바로 AX = B의 해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AX = B를
변환, 영어로는 transformation, 또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펑션, 함수로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인풋이 들어갔을 때 어떤 펑션이 작용해서 아웃풋을 내는 거기 때문에 펑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걸 우리가 매핑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환, 이거는 이제 변환이 되는 거고요. 변환, 트랜스포메이션, 변환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함수가 되는 거고요. 또 같은 의미로 이거는 매핑이라고 하는데 이걸 사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상.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RN에서 RM으로의 변환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변환 T. 어떤 인풋은 RN에 속하는 성분이 N개인 함수를 벡터를 가져다가 성분이 M개인 벡터로 변환하는 그 변환 T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간략하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환인데 인풋은 N개의 성분을 가지는 벡터고 변환을 하고 나면 M개의 성분을 가지는 벡터가 된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다시 풀었으면은 Rn에 속하는 모든 벡터에 Rm에 속하는 벡터, 변환한 벡터죠,를 대응하는 규칙이 바로 변환 T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집합을 배웠을 건데 집합에서 나오는 정의역, 그 다음에 공역, 치역,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이 변환 T에 대한 정의가 밑에 나옵니다. 자, 변환이라고 하면 RN에 있는 벡터를 입력으로 해서 그 RM에 있는, 즉 TX를 대응하는 규칙이 되는데요. 이때 입력으로 들어오는 X가 있는 그 구간을, 그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의역,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이거 정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도메인, 영어로는 도메인이고 정의역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RN이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변환을 우리가 RN에서 RM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고 이 X를 변환 또는 펑션 또는 매핑을 해서, 자, X가 쭉 가서 새로운 그 공간이죠. 어떤 공간이냐면 우리가 RM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RM, 이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코도메인, 그래서 공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어떤 특정한 X 벡터에 의해서 나타나는 아웃풋, 요 TX를 가지고 요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X에 대한 상, 이미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TX가 이미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역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상이 속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모든 상을 다 구해서 나타나는 그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치역, 레인지라고 합니다. 치역, 레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인지는 이 코도메인, 공역의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의역, 그 다음에 공역, 이미지, 치역, 이런 것들을 기억들을 해줘야 됩니다. 정의를. 그리고 변화는 T는 RN에서 RM으로 가는 변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행렬 변환, Matrix Transformation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A가 MN 행렬이고, 자, MN 행렬입니다. A가 MN 행렬, 자, MN 행렬이고, 그 다음에 RN에 속합니다. X는 N이니까 N by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N by 1. RN에 속하는 각 X에 대해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 TX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요거는 이제 함수 형태로 지어진 거잖아요. 인풋이 들어갔을 때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함수가 되면, 자, 요런 식으로 쓰는데, 요거를 계산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거를 요렇게 씁니다. 뭐냐? X 벡터를 A를 곱함으로 해서 변환한다. 그래서 TX는 결국 뭐냐면 AX랑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쓰죠. 그러면 X가 RN에 속했던 것이 AX가 되면 이거는 이제 뭐가 돼요? N 없어지고 N by 1이 되죠. 이거는 RM에 속하는 그러한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A가 N개의 열을 가진다. 자, A 크기가 N by N이니까 N개의 열을 가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T의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A로 우리가 변환시킬 수 있는 인풋은 어떻게 돼요? 벡터가 열을 n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Rn에 속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의역은 Rn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A의 각 열이 m개의 성분을 가지면, 즉 뭐예요? A가 A의 행의 개수가 m개면 그런 뜻이 되는 거죠. A의 각열이 m개의 성분을 가지면 결국 위에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m by n이 되니까 AX에 대해서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나오는 결과는 어떻게 된다? 성분이 m개를 가지는 그런 벡터가 된다. 그래서 T의 공력은 Rm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AX라는 게 AX로 주어지는 게 바로 T 트랜스포메이션 X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X, TX의 각각의 상이 이제 AX의 형태로 주어진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고요. 따라서 T의 치역은 뭐예요? 치역은 모든 X에 대한 상들, 이미지들을 다 모아놓은 영역이죠. 그것들은 어떻게 표현돼요? 그거는 각각의 X를 가중치로 하는 이 행렬 A의 열들의 1차 결합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A의 열들을 얻을 수 있는 1차 결합으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기억할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AX equal B를 봤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AX는 뭐냐면 그냥 AX가 아니라 이것은 결국 뭐하고 같냐면 X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되냐면, 트랜스포메이션은 X가 속해 있는 어떤 공간에서부터 트랜스포메이션 했을 때 나오는 공력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요렇게만 쓰면 T는 Rn에서 Rm으로 가는 변환이다. 이렇게 쓰면은 Tx는 이게 바로 AX가 되는 것이고, 여기 A의 크기가 바로 m by n이 된다는 걸 알고, 또 여기 X의 크기는 이거는 m by 1이 된다는 거를 여기서 쓰는 요 표현 하나로 여러분들이 요 두 개를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예제 1번을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변환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 1번 A가, 자, A는 3 by 2 행렬입니다. 자, A가 이렇게 주어지고 U라는 이거는 2 by 1, 그리고 B는 또 3 by 1이고요. C도 3 by 1입니다. 자, 이러한 벡터들과 행렬이 주어져 있다고 할 때 변환 T가 R2에서 R3로 간답니다. 그러면 이 성분 2개를 가지는 벡터를 성분 3개로 가지는 벡터들로 변환하는 그러한 변환이 되는데, 저 여기 변환에 대한 정보들이 바로 TX는 X로 변환하는 거는 AX로 정의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 TX는 AX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 봅시다. AX는 주어진 A 그대로 적고요. 그 다음 X는 이게 벡터기 때문에, 자, 왜 이게 벡터라는 걸 알아요? R2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X 벡터는 어디에 속한다? R2에 속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벡터를 우리가 성분 2개로 되어 있는 X2, X1으로 가지는 벡터인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었더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풀어서 봅시다. 그러면 자, 이거는 3 by 2가 되고 이건 2 by 1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2 없어지고 3 by 1이 되죠. 자, 그럼 첫 번째 행은 어떻게 나와요? 첫 번째 행은 행렬의 첫 번째 행과 이 xy의 내적이죠. 그래서 해보면 x1 빼기 3x2가 되고, 두 번째 행은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x1 더하기 5 곱하기 x2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은 이 세 번째 행과 이 x 벡터의 내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1 더하기 7x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변환 tx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인풋을 이걸 넣으면 아웃풋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묻는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변환 t에 의해서 u의 상, 이미지죠. 상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찾아보자는 거죠. 이미지. 그러니까 u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TU는 뭐하고 같아요? 이거는 AU하고 같죠? 그죠? 그럼 AU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AU 계산해 보면 자, 1, 마이너스 3, 3, 5, 마이너스 1, 7이죠. U를 그냥 2, 마이너스 1 넣고 계산해 보면 됩니다. 계산할 때는 자, 여기다가 2,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그 결과가 똑같죠. 계산해 보면 이거는 얼마가 됩니까? 2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5가 되고요. 첫 번째는 5가 되고, 두 번째는 3이 6 빼기 5 하니까 1 되고요. 세 번째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래서 자, A, U를 해보면 5, 1, 마이너스 9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결과가 보면 처음에 U는 자, R2에 속하죠. U는 R2에 속합니다. R2에서 자, 2,1 되는 이 지점에 있는 거였는데,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T, 변환을, 여기에 주어진 A에 의해서 변환을 쫙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X1, X2 평면 공간이 아니라 X1, X2, X3의 R3에 해당되는, 그죠? 그래서 이거는 TU는 이제 이거는 이 R3에 속하는 공간이 되고, 그 결과를 봤더니 이거는 X가 5, X1이 5, 그 다음에 X2가 1, 그리고 X3가 마이너스 9인 이쪽으로 변환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평면에 있는 벡터를 공간으로 변환시키는 바로 행렬이 바로 A 행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변환 T에 의한 상 이미지가 B가 되는 R2의 벡터 X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요거는 변환 T에 의한 상입니다. 이미지가 B예요. 그러면 자, T X가 이게 이제 AX가 되는데, 요거를 변환을 하면 R2에 대한 변환을 하면 이게 B가 되는 요 X를 찾으라는 겁니다. 벡터 X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AX 이퀄 B를 찾으라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적어보면 1, 마이너스 3, 3, 5, 마이너스 1, 7 이게 A가 되고, X는 뭐 X1, X2라고 합시다. 성분 두 개니까 이게 뭐가 돼요? B가 된다는 거죠. 3, 2, 마이너스 5. 자, 이거를 만족하는 X를 찾아라. 즉 연립방정에서 AX 이퀄 B를 풀어라는 거를 변환 T를 이용하고 그거에 의한 이미지를 이용함으로 해서 실제 이 이미지에 대한 그 원래 X 값이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이거 풀면 이거 A라고 놓고요. 이거 B라고 놓고 하면 첨가행렬 풀면 되죠? 첨가행렬 풀면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5, 7이 되고요. 자, 여기다가 B를 배치합니다. 3, 2, 마이너스 5를 배치합니다. 자, 이거 행연산에서 풀면 되죠? 자, 여기가 1이고 이게 이제 피봇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봇으로 두고 하면 1, 마이너스 3, 3 되고요. 요거는 첫 번째다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하면 되죠.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제로가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3을 곱하면 9가 되고 14가 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3, 3은 9, 마이너스 9가 되고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요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더하면 되죠. 제로 되고 4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그 다음 이쪽으로 오면 요거는 1, 마이너스 3, 3 되고, 여기 2로 스칼라 그 7로 우리가 나눠주면 되죠. 7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 0, 2,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서도 0, 2, 마이너스 1하고 똑같죠. 여기서도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행과 3행이 같으니까
1, 마이너스 3, 3 되고요. 0, 2, 마이너스 1 되고 여기는 0, 0, 0이 됩니다. 자, 피봇은 얘와 얘가 되고, 자, 마지막 행은 의미가 없는 그냥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x2가 EX2가 마이너스 1이니까 x2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소리고요. 그 다음,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x1는 3x2 더하기 3이죠. 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3이기 때문에 이거는 2분의 어떻게 됩니까? 3이 되나요?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x는 뭐가 됩니까? 2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이걸 만족하는 해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변한 t에 의해서 이미지가 b가 되는 R2의 x는 뭐다? 여기 나오는 요게 바로 이거에 대한 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면 C번 문제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t에 의한 상이 b가 되는 x가 2개 이상인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 하나밖에 없죠. 2개 이상 아니고 x는 유일한 해다. 그죠? x는 이거는 유일한 해이다. 그죠? 요거는 유일한 그리고 and 유일한 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C가 변한 t의 치역에 속하는가? 아까 치역은 뭐라고 했어요? 치역은 자, 돌아가 보면 치역은 뭐예요? 어떤 x가 있어요. 정의역에 속하는 x가 있는데 이 x가 쭉 왔을 때 나오는 모든 이미지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치역이죠. 그죠? 치역하고 공역은 틀려요. 공역은 여기 상들이 가지는 공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상들이 가지는 어떤 공량, 뭐 R2냐, R3냐를 나타내는 것이고, 치역은 오직 이 이미지들을 모아놓은 그러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C가 변한 t의 치역에 속하는가 한번 봅시다. 변한 t의 치역에 속하는가.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풀면 돼요? 이것도 한번 치역에 속하는 거니까 이 C가 결국은 이게 이미지인가를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이미지가 가능한가. C가 이 변한 t의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를 나타내는 원래 x가 무엇인가 그거를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C는 뭐예요? 이게 변한 t의 치역에 속하는가를 물어보는 거는 이게 어떤 x가 있었냐를 물어보는 거. 어떤 인풋이 있을 때 그것을 변환했을 때 C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자, 결국은 이거는 똑같은 문제가 뭐예요? 이거는 A, X equal C 요거를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해가 존재하면 그 해가 바로 뭐예요? 그 해에 대한 이미지가 C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변한 t의 치역에 C가 변한 t의 치역에 속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요. 다른 말로 뭐냐면 요거는 다른 말로 뭐하고 같냐면 방정식 행렬 방정식 있죠. 방정식 A X equal C가 해를 갖는가?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그거를 변한 관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C가 변한 t의 치역에 속하는가?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정식 AX equal C가 해를 갖는가? 해보면 되죠. 그러면 A 첨가행렬 AC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1, 마이너스 3, 3, 5, 마이너스 1, 7 하고 이번에는 여기가 뭐가 돼요? 3, 2, 5가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행연산을 진행을 하면
1 마이너스 3 이 3이 되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3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 제로.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곱해서 더하면 제로가 되고 9 14가 되고요. 여기가 제로였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되고 마이너스 7이 되고요. 자, 여기서는 그냥 더하면 되죠. 더하면 되니까 제로가 되고,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요? 8이 되네요.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자, 스칼라 곱으로 얘네들 두 개를 우리가 스칼라 곱으로 간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3 3이 되고, 여기는 7로 나눠주면 0 2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는 4로 나눠주면 0 0 1 2 이렇게 되나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이 요거는 그대로 둬도 되겠네요. 자, 4 8 되니까 피봇은 이거고요. 이거 이제 없애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1 마이너스 3 3 되고, 0 2 마이너스 1호고요. 자, 이거 없애주는 방법은 뭡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해서 더하면 되죠. 자, 제로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 되니까 제로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해서 더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를 곱하면 2가 되고, 여기는 10이 되네요. 자, 해보면 바로 여러분들 눈에 보이죠? 피봇은 이게 맞는데, 피봇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0x1 더하기 0x2가 10이다. 이거는 뭐가 돼요? 이거는 모순이죠. 따라서 해가 없다죠. 따라서 요렇게 ax equal c를 만족하는 x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한 t의 c가 그 변한 t의 치역에 속하는가, 요거에 대해서는 속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죠? c에 대응되는 인풋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c는 치역이 아니다. 그래서 따라서 c는 t의 치역 레인지가 아니다. 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1번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변환을 여러분들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 변환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x에서 t로 간다. 그죠? 변환 t가 이렇게 x에서 ax로 간다 할 때 R3에 속하는 점은, 자, 요게 요런 a라고 주어져 있다고 하면 R3 공간에 속하는 점이 이 x1, x2 평면으로 프로젝션 한다.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뭐 손바닥이라든지 이렇게 놓고 앞에서 그러니까 빛을 비치면 이 손바닥의 모양들이 실제로는 손 모양은 3차원이지만 그 그림자는 2D로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젝션, 투영한다 또는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해보면요. 자, A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이거는 변한 T는, 자, AX니까, 자, 이건 보세요. A가 3x3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는 T가 R3에서 결과로는 이제 A가 3x3니까 요거는 R3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R3에 속하긴 하는데 R3에서 어떤 영역에 있느냐. 자, 요걸 나타내는 거는 요게 정의역하고 요게 공역을 나타내요. 그럼 치역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A가 이렇게 있을 때 일반적인 X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X가 이게 첫 번째 X는 R3에 속한 인거니까 X1, X2, X3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TX는 이거는 AX하고 같잖아요. 해보면 A는 1, 0, 0, 0, 1, 0, 0, 0, 0입니다. 자, 여기다가 X를 해보면 X1, X2, X3입니다. 자, 이거를 연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첫 번째 행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 행, 자, 첫 번째 행, 그리고 이 X에 대한 내적이죠. 그럼 해보면 이거는 X1이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행과 이 X 벡터의 내적이니까 요건 X2가 됩니다. 자, 세 번째 행은 어떻게 돼요? 0 곱하기 X1 더하기 0 곱하기 X2, 0 곱하기 X3가 돼서 이게 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임의의 X1, X2, X3를 가지는 벡터를 가지고 여기에 주어진 A 매트릭스로 우리가 이용해서 이거를 변환을 하게 되면 X 성분 없어지고 X3 성분 없어지고요. X1, X2만 남습니다. 즉 그림으로 한번 이걸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검은색들이 일반적인 요거는 X들입니다. 여기 X들, 일반적인 X. 자, 공간상에서 X1, X2, X3 임의에 있는 점인데 요걸 가지고 A로 투영하면, 즉 요걸 가지고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T를 하게 되면 이 성분이, 이 X가 가지고 있던 X1, X2 성분은 그대로 남고 X3만 제로 돼서 이 점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점 한번 볼까요? 이 점을 우리가 X라고 하면, 자, 이 점을 가지고 A로 변환을 시킵니다. 변환을 시키면 이 점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X1, X2 점은 그대로 살아남고요. X3만 여기 제로가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3차원 벡터 중에서 그 벡터를 X1, X2 평면으로 투영시키는, 그래서 투영 또는 사형, 투영 또는 이걸 사형 변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CAD, 나중에 CAD 프로그램들을 이제 지금도 배우고 있죠. CAD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CAD에 보면 이제 프로젝션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라인이라든지 어떤 서피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정해놓은 평면에다가 투영시켜요. 그러면 바로 이러한 내부적으로 CAD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인풋으로 주고자 하는 포인트나 또는 라인이나 서피스의 모든 점들을 이 매트릭스와 같은 형태로 연산을 시켜서 나오는 아웃풋들을 그래픽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우는 투영, 사형, 프로젝션,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요런 내용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고요. 그래서 변환이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폰트를 만들잖아요. 폰트를 만들 때 폰트를 이탈릭체로 우리가 글자를 누인다든지 또는 회전을 시킨다든지, 그죠? 그림을 90도 회전시킨다든지 또는 이거를 또 볼드체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변환,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인풋에다가 벡터에다가 행렬을 곱하는 형태로 그 내용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엄청 많은 응용 분야에 활용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학이긴 하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 훨씬 더 재밌게 여러분들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금방 설명했었는데 어떤 이러한 그래픽이 있으면, 이런 정사각형이 있으면 이걸 내가 이렇게 같은 높이에 이렇게 옆으로 길쭉히 밀려나는, 요걸 가지고 우리가 전단 변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무로 되어 있는 육면체 어떤 블럭이 있다고 치면 밑에 면을 잡고요. 밑에 면을 잡고
위쪽에서 표면으로 수직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을 옆으로 밀면 어떻게 돼요? 그 블럭이 옆으로 밑에는 고정이 돼 있고 여기는 밑에는 자 우리가 정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어떤 고무로 되어 있는 블럭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 밑에를 고정시키고요. 이렇게 고정시키고 힘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여러분들이 옆으로 이렇게 힘을 준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변형할 수 있는 거라고 치면 이게 옆으로 이렇게 쭉 늘어나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전단 변형. 요거는 여러분들 역학에서 매우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재료 역학.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재료 역학 또 나중에 나와 하게 되는 구조 해석이라든지 이럴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계 관련되는 역학에서 많이 나오는 그러한 전단 변형이 돼요. 그래서 그 영어로는 전단을 가지고 shear라고 합니다. shear transformatio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예제 3번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러한 밑에 나와 있는 형태를 이와 같은 전단 변형된 형태로 변환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요거는 다시 보면요. 여러분들 이탈릭체로 만드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죠? 이탈릭체로 어떻게 만드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환 t가 R2에서 R2로 갑니다. 그래서 X1, X2 공간에 있던 평면에 있던 걸 결국은 그 평면 안에 있는 벡터로 만들긴 하는데 이렇게 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자, 형태가 이런 형태입니다. A는 2x2기어요. 첫 번째는 110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1이 와야 되고 여기 어떤 값이 오면 됩니다. 요거는 얼마나 전단을 많이 시키는가에 관련되는 팩터가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해보면 자, 여기 있는 꼭지점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 점이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러면 자, A를 이용해 가지고 제일 먼저 A를 이용해서 1, 3, 0, 1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 점 여기 나온 A점 해볼까요? A 벡터 A는 원점이니까 00이죠. 이거 하면 뭐가 돼요? 이거는 00이죠. 그래서 A일 때는 자 00입니다. A일 때는 그대로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T의 A가 돼요. 그죠? 됐죠? 됐어요? 그 다음 이 점 한번 해볼까요? 이 점 요걸 우리가 이걸 A1이라고 하고 요거를 그 다음에 A2를 한번 볼게요. A2는 어떻게 돼요? 1, 3, 0, 1에 원래 여기 A2는 뭡니까? A2는 요거는 2, 제로죠. 그죠? X1은 1, Y는 제로죠. 그래서 이거는 2, 제로입니다. 자, 이거는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행렬 계산해 보면 1 곱하기 2 되죠. 여기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로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원래 2, 0 있던 점은 변환해도 T의 A2도 이 점으로 옵니다. 맞죠? 예, 됐습니다. 그럼 세 번째 점 볼게요. 자, 이 점을 한번 볼게입니다. A3는 이거는 어떻게 해요? 2x2죠. 2x2가 아니라 2,2입니다. 그래서 A3 점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1301에 2였어요. 그죠? 이거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1, 3이 되고 1 곱하기 2가 되고 3이 6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6 해서 8 됩니다. 여기는 밑에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2죠. 따라서 2,2 더한 점은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이게 이 점이 T의 A3가 됩니다. 그죠? 이 점으로 되고 이 점은 뭐가 돼요? 이 값은 바로 8,2가 됩니다. 그래서 8,2라는 점으로 왔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A4를 한번 볼게요. A4는 여기입니다. A4. 자, A4. A4는 계산해 보면 1, 3, 0, 1에서 A4의 위치는 어떻게 해요? 0, 2였죠? 0, 2였습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 자, 1 곱하기 0, 3 곱하기 2니까 6 되고요. 0, 2 됩니다. 자, A4이던 점은 어디로 왔냐면 여기가 6이 되고요. 이 점은 T의 A4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점은 바로 6,2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4개의 점만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이에 있는 점들을 다 해도 똑같은 형태가 돼요. 그 사이 있는 점들은 이 엣지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엣지들의 선상에 있는 포인트들은 바로 이쪽으로 매핑이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다 해보면 이러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밑에는 고정되고 위에 전단력이 가해져서 전단 변형이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여기 양이 있죠. 양 모양이 있는데 이 그래프에다가 이 그래픽에다가 이 A라는 변환을 시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가 아니라 이 피겨가 이렇게 옆으로 전단이 되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shear transformation, 전단 변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변형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은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행렬을 곱하면, 어떤 특별한 값들을 가지는 행렬을 곱하면, 이처럼 전단 변환을 일으키는 걸 변환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요,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다 리니어입니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다 리니어고요. 자, A가 MN 행렬이고, 자, A가 MN 행렬이면 변환, 자, 한번 적어 봅니다. X에서 AX로 가는 변환이 있다고 칩시다. 변환 X에서 AX, 이런 변환이 있는데, 이 변환이 임의의 벡터 U하고 V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RN에 속한다고 칩시다. RN. 이게 RN에 속해야 되는 것은 M의 크기에서 나오죠. 그 A의 크기에서 나오죠. 요거하고 값이 같아야 됩니다. 요거와 그리고 모든 스칼라 값, 스칼라 C에 대해서 아래식을 만족시키면 이거를 만족한다. 자, 한번 봅시다.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두 가지 성질. 첫 번째는 뭐냐면 U하고 V가 전부 다 이 벡터죠. 그죠? 이 벡터인데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한 것을 한 번에 변환을 하는 것이나 U를 변환하고 V를 변환한 걸 두 개를 따로따로 변환해서 더한 것이나 같다는 겁니다. 요 특징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U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거를 C로 스칼라벨을 한 다음에 변환한 것이나 또는 여기 나오는 U를 먼저 변환을 한 다음에 그리고 C배를 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변환 중에서 무슨 변환? 선형 변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요 두 가지를요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한 번에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를 이제는 U하고 V에다 대응되는 스칼라를 D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요. CU 더하기 DV 이렇게 U하고 V에다가 각각 스칼라배 C, D배를 한 거를 합쳐서 변환한 것이나 요거는 CAU나 또는 DAV 각각을 변환해서 C배, D배 더한 것들, C배 그리고 D배 한 것을 더한 것이랑 같다. 요렇게 하나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되면 바로 이게 뭐다? 이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선형 변환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건데요. 정의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변환 T가 다음을 만족하면 요거는 뭐다? 선형이다. 됩니다. 선형이다. 자,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UV에 대해서 요 내용이죠. 아까 설명했습니다. 각각을 더해서 한 번에 변환시키는 거랑 각각을 변하는 것을 더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자 모든 U가 여기는 벡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스칼라 C와 그 다음에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U에 대해서 두 번째 조건
U를 C배에서 변환하는 거랑 변환한 다음에 C배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선형 변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행렬 변환, 즉 AX 이런 것들은 모두 선형 변환이라는 뜻이고요. 자, 선형 변환이 되면요, 벡터 합, 벡터의 합과 그리고 스칼라 곱 연산을 보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것들을 만족시킨다는 것들입니다. 결과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벡터 합과 스칼라 곱 연산들이 이 벡터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벡터들이 된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선형 변환 계속 반복되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t가 선형 변환이면 만약에 인풋으로 0을 집어넣게 되면 0벡터, 0벡터. 자, 0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거 같죠? A 벡터에 지금 0을 곱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요. 그죠? 그러면 0 벡터가 들어가면 이건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그래서 t가 선형 변환이면 0 벡터, 0 벡터를 인풋으로 가지면 아웃풋은 0 벡터가 됩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벡터 UV하고 스칼라 모든 CD에 대해서, 자, 아까 이야기했죠? U에다가 C배 더하고 C배 하고 그리고 V에다가 D배 한 거를 더한 것을 한목에 변환시키는 것이나 각각을 변환해서 C배 하고 각각을 변환해서 D배 한 거를 더하는 거나 결과는 똑같다. 그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형 변환 잘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문제에 이 변환이 선형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면 지금 여기 나오는 요거를 해보면 됩니다. 요것을 한번 그대로 정의에 나온 것대로 해보고요. 요거를 쭉 정리를 해서 요런 형태가 되어지는지를 보면 이게 t가 선형이다 아니다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선형 변환은요, 여러분들 공학에서 특히 많이, 우리 기계공학에서 특히 많이 쓰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공학 분야하고 그리고 이 물리학 역학 같은 데서 보면 우리가 뭘 하냐면 중첩원리라는 게 있어요. 중첩원리. 중첩원리. 영어로는 슈퍼포지션 프린시플. 슈퍼포지션 프린시플. 이 중첩원리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러한 지금 부재에 힘이 가해진다고 칩시다. 여기에 F1이라는 힘이 있고 여기 F2라는 힘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F1이라는 힘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를 변이를 우리가 TF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F2에서 나오는 F2만 가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TF2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내가 여기다가 3배를 하고요. 여기다가 2배를 해서 나오는 결과는 무엇일까? 그거는 결과가 뭐냐면 즉 뭐냐면 T 3F1 더하기 2F2는 뭐냐? 이거는요. 앞에다가 여기다가 3 해주면 되고요. 더하기 2F2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F1만 가해질 때 이 여기 나오는 그 단순보의 처짐을 알고 있다. 그리고 F2만 들어가고 있을 때의 그 결과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들어갈 때 결과는 어떻게 되냐? 그거는 앞에 여기 배수만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하고 결과를 기존에 벌써 알고 있는 결과를 많이 활용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게 여기 선형이라는 조건을 우리가 만족을 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중첩원리는 이렇게 이 문제가 선형이라는 그러한 가정이 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서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이러한 예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제 4번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R은 스칼라입니다. R은 스칼라고, 그 다음에 변환이 있는데 변환은 R2에서 R2로 가는 거고요. 이 변환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거는 TX 이건데, X를 변환하는데 이건 뭐냐면 RX입니다. 그냥 그 변환이라는 것 자체가 X 벡터에다가 R을 곱한 거와 같습니다. 자, 이때 R이 곱해지는 R이요 1보다 같거나 작다, 이 구간이면 T는 이거는 이제 수축이 되는 거고요. contradiction, 그 다음에 이게 R보다 크면 R이 1보다 크면 T는 요거는 팽창이 됩니다. 팽창. dilatio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R이 3일 때 이게 T가 선형 변환인가? T가 선형 변환인지 보여라예요. 선형 변환인지 아닌지를 나타낼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있죠. 이렇게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대로 이렇게 C하고 그리고 D 그리고 U하고 V를 그 정의역에서, 그 C하고 D는 스칼라고요. U하고 V는 정의역에서 취해가지고 그대로 주어진 T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지를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선형 변환인지를 보여라 하는 거는, 자, T가 선형 변환인지 보여라 한다는 거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R2니까 U라는 벡터하고 V라는 벡터가 R2에 속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는 그냥 임의의 스칼라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그러면 주어진 게 T가 선형인지 아닌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U에다가 CU 더하기 그 다음에 DV가 있었죠. 자, 이거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적어 봅시다. T 다음에 나오는 게 인풋이에요. T 다음에 나오는 인풋에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R배를 하라는 거죠. 변환 자체가. 그럼 뭡니까? 여기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에다가 R배를 하라는 겁니다. R을 지금 3으로 봤으니까 여기다가 3 곱하기 여기 있는 게 X에 해당되니까 그대로 적어요. CU 플러스 DV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 변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요거는 왔어요. 이거는 T의 정의에서부터 오는 거고요. 정의에서부터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3하고 C는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그대로 이제 풀어서 쓰면 3CU, U는 벡터고요. 그 다음에 3DV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순서를 스칼라니까 바꿔줘요. 그래서 C3U 더하기 D3V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R 곱하기 X가 바로 TX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C를 놓고요. 3U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TU가 됩니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돼요? D의 TV가 되죠. 자, 그랬더니 한번 보세요. 주어진 거에서부터 이렇게 왔어요. U에다가 C를 곱하고 V에다가 D를 곱한 것을 더해서 변환을 시켰더니 U를 변환한 거에다가 C를 곱한 거 더하기 V를 변한 거에다가 D를 곱한 거 같아졌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선형을 의미하는 그러한 관계죠. 따라서 이게 이 T는 선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4번 이후에 예제 5번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그대로, 이거는 사항을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해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 실제로 예제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벡터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벡터를 회전시키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이 벡터를 여기에서 어떤 벡터가 있을 때 이 벡터를 뭐 이렇게 어떤 벡터 x가 있을 때 이거를 세타만큼 회전시키는, 그래서 tx가 되는 이렇게 회전 변환도 이게 선형입니다. 선형 변환이에요. 자, 이런 관계가 예제 5번에서 나오고요. 자, 정리를 하면 정의역에 속하는 x를 가지고 주어진 변환 t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t가 행렬 a로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의 각각의 상 이미지 tx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환에 관련되는 뭐 정의역이라든지 그리고 공역, 치역, 이미지 이런 뜻을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변환이 AX로 주어지기 때문에 변환에 의해서 어떤 벡터가 이미지가 그 치역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바로 AX 이퀄 B라는 그 연립방정식에 해가 있냐 없냐 그 문제들이랑 연관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변화는 이제 행렬 변화는 다 선형이 되는데 특별히 그 선형이 될 때의 조건들, 자 요렇게 주어진다는 거, 요걸 만족하면 요거 이 변환들은 선형 변환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변환 부분은 행렬 변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향후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에 쓰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